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우리 아기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들어가는 부분은요. 이제 뉴런과 신경계 파트로 이제 넘어오면서 스킬이죠. 이제 이걸 스킬이라고 여기가 스킬인 거고 이쪽은 약간의 서머리? 내 몸에 대한 부분을 아주 간략하게 이제 표현을 해보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사실 뭔가 환경 변화 혹은 뭐 자극이 주어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 몸에서 이제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반응이 나타날 때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빠른 반응을 유도하고 싶다. 그럼 이제 신경계를 이용을 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좀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유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호르몬을 이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경계하고 호르몬에 대한 대략적인 비유 과정에 대해서 이제 일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들어가는 부분이 신경계 파트가 먼저 이제 스타트를 끊을 거기 때문에 사람 몸에서 이제 신경계라고 하는 아이들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이제 분류를 같이 해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노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오타가 있어가지고 단어를 조금 정정을 할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전화라고 써드렸고요. 편지라고 써드렸으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고쳐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사람은 여하튼 동물이에요, 여러분. 식물하고 좀 다르게 뭔가 자극이 주어진다라고 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감지를 하게 될 것이고 판단을 하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각각의 몸에 이제 뭐를 때리게 될 거냐, 이제 명령을 때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의 사령탑이 되는 부분이 이제 중추신경계라고 하는 아이를 공부하게 될 건데, 그 중추신경계로 들어가는 아이를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뇌와 척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제 저 뇌와 척수가 중추신경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뇌와 척수, 이제 중추신경계에서 감지했어요. 그 다음에 판단했어요. 그럼 명령을 때린다라고 칩시다. 그럼 그 명령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누가 들고 어디로 가냐 이거지. 그치? 자, 이 명령에 해당되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경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전화를 거는 방법, 하나는 편지를 쓰는 방법이에요. 어떤 게 훨씬 빠르겠어요? 당연히 전화 거는 게 훨씬 빠르지. 전화 걸어서 바로 받으면 나의 의사를 바로 이제 표현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편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최소 하루는 걸리잖아. 그치? 그리고 요즘에 누가 편지 쓰냐. 편지 안 쓰지. 그래서 여기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보시게 되면 그 신호와 명령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전화가 있고 편지가 있어요. 그래서 전화 같은 경우는 전기 신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조금 빠른 속도로, fast, 빠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신경계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편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렇죠? 하지만 지속성이 어때요? 좀 더 깁니다. 이제 신경계에 비해서. 이게 바로 이제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신경계 끝나고 나면 호르몬으로 넘어가게 될 건데, 이 호르몬이라고 하는 아이는 화학물질을 혈액에 분비를 해줌으로 인해서 이제 신호가 이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경우고요. 반응 속도는 쟤네들에 비해서 조금 느립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뭔가를 이제 문제를 푼다라고 하거나 혹은 내 몸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반응이 바로 나타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면 신경계에 그러면 도움을 받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거는 조금 느리더라고 하더라도 좀 지속적으로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 응? 계속 신호를 내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호르몬의 영향을 받겠죠. 자, 그럼 이제 사람 몸으로 들어와서 이제 신경계로 들어가는 부분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면은 뇌와 척수라고 지금 나와 있죠. 이게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중추신경계예요. 중추신경계가 고장나면 잘못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중추신경이 너무너무 중요해. 사람을 사람답게 생활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제 중추신경계가 하는 역할인데, 얘네들이 뭐든지 다 감지하고 판단하고 명령까지 때려주는 애들이기 때문에 고장나면 얘네들이 아무리 살아있다라고 하더라도, 팔다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더라도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이 명령의 사령탑이 죽었기 때문에 얘네들 움직이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못 움직여요. 왜냐면 얘네가 살아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가지? 얘네가 몸뚱아리가 죽어있다라고 하더라도 중추신경계가 살아있다라고 하면 살 수 있어요. 좀 불편하긴 하겠죠. 그렇죠? 그 반대 경우를 예를 들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뇌와 척수를 뺀 나머지 신경계로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 몸의 끝부분에 있다라고 해서 끝말자 사용해서 우리가 말초신경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게 될 것이다. 어디가 더 복잡하고 어렵겠어요? 여기가 더 복잡하고 어렵죠. 시험 문제 여기에서 대부분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렇다라고 해서 말초신경계를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쟤네들도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극이 주어졌을 때, 환경 변화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그다음에 내 몸에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받아서 말초신경계라든가 여러 각 기관한테 명령을, 신호를 이제 보내주게 될 건데 그 신호를 보내줄 수 있는 경로가 두 가지가 있더라. 하나가 신경계고 하나가 호르몬이더라. 신경계는 속도가 빠르죠. 호르몬은 속도가 느려요. 얘네들은 화학물질이고 이거는 전기신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시게 되면 신경계로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조금 되게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분자생물학이라고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 이게 생명과학이야 물리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자꾸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전하에 대한 부분 얘기가 계속 나와요. 전기. 네? 이 전기 신호 체제를 통해서 이제 반응이 나타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감각 그다음에 판단으로 들어가는 이제 신경계하고 호르몬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요, 선생님이 내신 특강에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내신 특강에서 다시 보도록 하자고요.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